저희 5am 모닝 레시피는 혼자서는 하기 힘든 명상과 독서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글을 함께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새벽 5시부터 약 30분 동안 하고요. 여러분 그냥 들어와만 계시면 제가 다 떠먹여 드리니까 아침에 깨어서 오기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상 시작해 볼게요.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고 기지개 켜는 순간 저도 하품이 나오네요. 네. 고개를 으쓱으쓱 해주시고 오늘의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법칙 살펴보기. 이 책을 쓰기 직전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하나 샀다. 그리고 컴퓨터에게 마법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컴퓨터를 배우기로 한 것은 내가 새롭게 선택한 일이었다.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마치 영적인 법칙을 배우는 것과 같았다. 내가 컴퓨터의 법칙을 배워서 따르자 컴퓨터가 나를 위해 놀라운 마법을 부렸다. 반면에 내가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컴퓨터는 법칙에 관해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내가 법칙을 배우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법칙에 따라 작업을 하면 마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했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컴퓨터와 같다. 당신은 영적 법칙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영적 법칙을 당신의 낡은 사고방식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말을 배워서 따라하면 당신 인생에 마법이 펼쳐질 것이다. 배움을 강화하라. 배움을 강화하는 방법은 많을수록 좋다.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긍정적인 문장 쓰기, 앉아서 명상하기, 운동을 즐기기, 역량에 신경 쓰기, 자기 긍정을 소리로 내어 말하기, 자기 긍정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와 공부입니다. 나의 일상, 나는 매일 이런 일을 한다.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생각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침에 오늘 이건 안 해. 샤워를 한 뒤 3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를 한다. 15분 정도 트럼플린 위에서 뛴 다음 아침 6시에 텔레비전의 에어로빅 방송을 보며 운동을 한다. 그 다음 과일 주스, 허브차로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하면서 나에게 이 음식을 제공해준 대자연에 감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음식에도 감사한다. 점심 먹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긍정을 소리내어 말한다. 가끔은 어구로 노래를 만들어 어구로 노래가 뭐지? 노래를 부르기로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노래 말이다. 루이스, 너는 훌륭해. 난 널 사랑해.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알아서 할 것은 이미 네 앞에 드러나 있어. 필요한 것은 모두 얻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해. 루이스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점심은 샐러드를 양껏 먹는 편이다. 점심 먹으면서도 음식에게 감사한다. 오후 늦게 요가 매트에 누워서 몇 분간 스트레칭을 하며 긴장을 푼다. 이때 음악을 듣기도 한다. 저녁 식사는 찐 채소와 곡물이다. 가끔은 닭고기나 생선을 먹기도 한다. 소박한 음식을 먹을 때 몸 상태가 가장 좋다. 여러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서로 축복하며 음식에 감사한다. 저도 음식 참, 더 감사하면서 먹어야겠어요.
가끔 저녁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한다. 배울 것은 항상 있다. 이때 자기 긍정을 10회에서 20분 정도 써본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생각을 정리한다.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모든 일을 축복한다.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을 확신하며 잠이 든다. 너무 빡빡해 보이는가? 언뜻 보기에는 벅차게 여겨지지만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목욕이나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쉽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저녁 직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명상을 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보랏빛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 30분을 들인 보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저도 이런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루틴이 있나요? 저 책에도 썼는데 저도 아침에 하는 일, 짜투리 시간에 하는 일, 어떤 틈진 시간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하는 일, 이브닝 루틴, 잠자리 루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해요.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때 딱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게 되고 죄송해요. 전 하품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품을 참으면 너무너무 계속 참을 일이 생겨서 날이 벌써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루틴이 있으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침 방송 학원 루틴은 어느 정도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러티님. 제가 도움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런 기쁨을 따라 확언을 밖으로 대내야겠죠? 입 밖으로 확언하겠습니다. 심호흡 한번 해주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한다. 인생의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하고 중요하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한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도 새로운 나다. 나는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사람들도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한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새 씨앗을 심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씨앗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에 기쁘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래서 러셀님, 당신은 훌륭합니다. 오늘은 당신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알아서 할 것은 이미 다 내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한번 되뇌어주세요. 긍정 학원을 꼭 내뱉어주세요. 긍정 노트도 쓰고 학원도 쓰면 아마 그 시너지가 폭발할 거예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우리 시크릿을, 부자들이 매일 읽는다는 시크릿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안경을 눌러버렸네. 오늘의 시크릿은 소망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입니다. 소망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항상 읽다 보면은 저 치유책이랑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장은 조금씩 달라도 크게 흐름을 벗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저도 연장성 있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114쪽입니다. 우리 이제 절반 했어요. 절반 좀 넘었어요.
왜 이렇게 하품이 날까? 네. 어제 강력한 도구 사례. 네. 네. 여기서부터 할까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사람들은 잠시 해보고는 정말 챔피언이라도 된 양 말합니다. 진짜 끝내준다. 내가 어떤 DVD를 봤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막 싹이 솟아나려고 하는 상태인데 정작 그 사람은 표면적인 결과만 보고 말한다. 이거 효과 없잖아. 그거 아는가? 우주는 말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의심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방치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의심스러운 생각이 줄어지어 들어온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보내버려라. 그 생각이 사라지게 흘려보내라. 그 생각을 소망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꿔라.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내가 이뤘을 때의 감정을 미리 만끽해 보는 거죠. 네.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나는 그걸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1995년에 비전 보드라는 걸 만들어 성취했다.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끌어당기고 싶은 자동차나 시계, 되는 꿈에 또는 꿈에 그리던 배우자 따위를 정해서 그 보드에 그림을 붙여두었다. 나는 날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 보드를 올려다보며 상상을 시작하곤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낌에 빠졌다. 나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구와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었다. 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3차례 이사했다. 그런데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집을 사게 됐는데 이 집을 산 뒤 1년간 공사를 하고 이전 집에 있던 물건을 모조리 옮겨왔다. 어느 날 아침 키넌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마침 사무실 문 앞에 몇 년간 포장해둔 상자가 하나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아들이 물었다. 저 상자 뭐예요? 내가 말했다. 비전보드야.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다. 비전보드가 뭔데요? 우리도 이거 비전보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빠가 목표로 삼은 걸 붙여두는 게시판이야. 아빠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붙여두는 거지. 물론 6살밖에 안 된 아이여서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우리 왕자님 아빠가 보여줄게. 그게 제일 쉽겠다. 네, 아빠가 보여줄게. 나는 상자를 열었다. 한 보드에는 내가 5년 전에 상상한 집 그림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내가 바로 그 집을 사서 수리해 놓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집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감정에 압도돼 버린 것이다. 아들이 물었다. 왜 울어요? 이제야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겠어. 이제야 상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 이제야 내가 읽고 평생 동안 활용한 방법을 이 회사를 세운 방법의 원리를 알겠어. 그럼 그 방법으로 바로 꿈에 그리던 집도 얻고 그리고 집도 얻었으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다. 네, 상상은 삶의 핵심이고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상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 좋은 것만 끌어당기는. 오늘은 더 뭔가 빨리 일찍 때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깨끗해요, 하늘이. 와, 네, 정말 해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이게 아니지. 제가
것 켜놓은 거죠? 아마존 켜놓던 거 아니죠? 이거 켜놓던 거 아니죠? 자, 아마존은 어떻게 최고의 매출과 혁신 동시에 달성했나? 첫 번째가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 더 달라져야 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다르지 못하는 것은 마케팅을 시작한 사람이 그랬다고요? 남들과 똑같이 할 거면 시작도 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어제 오후에 저도 마케팅 브랜딩 강의를 하나 듣는데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객은 의의가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들도 아마 고객이고 또 저 또한 어떤 다른 서비스의 고객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딱 자기에게 필요한 니즈가 나오면 아무리 그 전에 쓰던 게 좋았다 하더라도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쵸, 평생 내 고객을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아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일단 새벽에 라이브를 한 사람은 되게 드물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도 그런걸까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제가 알 수 있게요. 자, 아마존이 혁신과 최고의 매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끊임없이 실험하고 실패하라. 남들과 다른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그만큼 실패 확률도 높다. 큰 조직이라면 그 실패의 규모도 크고 수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프 베조스는 큰 조직이라도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하고 실패할 것을 원한다. 2015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는 특정한 아이디어가 고객이 좋아하고 미래에 크게 성장하며 큰 이익을 가져다주며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몇십 년을 겨냥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 그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거예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에코도 맨 처음에는 황당한 아이디어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아마존에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져다주고 소비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대표적이었습니다. 아마존도 지금은 수많은 작은 실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헤일로를 선보였고요. 그녀이가 깼어. 아빠! 깼나? 아빠? 그녀이가 깼어요. 네. 죄송해요. 아마존은 지금도 수많은 작은 실험을 반복하고 있고요. 에코와 알렉사는 수많은 파생 상품과 디바이스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는 아마존의 그거예요. 음성 인식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고, 알렉사는 에코 시리 같은 거예요. 알렉사 뭐 해줘? 네, 그래서 그중 대다수는 직원들도 모르게 소문 없이 없어지기도 하고 서비스들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들 중 살아남은 서비스들은 지금도 아마존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남들과 달라지고 또 끊임없이 실험하고 실패하는 그런 브랜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도전을 해보시고, 그게 정말 무모한 도전만 아니라면,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계여행을 굳이 이 시국에 가시겠다든지, 또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우리 가족의 돈과 모든 부동산을 다 저당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무슨 정말 무모한 도전만 아니면 네, 끊임없이 실험을 해보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공유하고 싶고 또 피드백을 얻고 싶으면 이 방에 남겨주세요. 새벽 시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는 것도 좋고, 그게 지금 당장은 뭔가 피드백이 힘들더라도 또 기회 될 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성공한 기업들의 CEO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에는 CEO 혼자서만 잘 된다고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봉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기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런 CEO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 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통을 하고, 피드백이 다른 말로 해서 소통인 거죠. 얼마나 많이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인스타 피드도 안 올려놓고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남지 여유롭지 하면서 유튜브 하나 들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는 회식을 일단 하지 않아요. 회식을 하지 않고 저녁 회식이요. 왜냐면 회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맞아요. 저도 회식 자리에서는 예전에는 술을 물론 그때는 젊었고 어렵고 했으니까 술을 잘 마셨는데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한 4년차, 5년차 돼서부터는 거의 술을 안 마셨어요. 다음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술 자리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제가 그때 이 결심을 한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 싶은데 술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길에서 쓰러져 잠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은 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것 같아요.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저를 데려다 줬거든요. 이 실수가 어떻게 보면 다음날 이불킥 같은 걸 하고 싶은 실수는 제가 그날 한 실수에 비해선 그나마 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죽을 뻔했으니까 좀 운이 좋지 않았을까요? 웬 젊은 여자가 길거리에 대로변에 쓰러져 잠들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술을 마시지 않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낮에 회식을 하더라도 낮에 하고 낮에 근데 그때 먹으면 간단히 그것도 거하게 먹지 않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상사가 이렇게 가끔 면담 같은 걸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그다음 이제 그때 이제 신발 운동화를 신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도 늘 얘기를 하는 게 피드백. 근데 피드백이 지적하는 거랑 되게는 다른 거예요. 지적하고 끝나면 내가 되게 자존심 상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너무나 긴장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지적이 굉장히 젠틀한 지적인 거예요. 만약에 너는 왜 이렇게 했어? 결과물이 나오면은 왜 이렇게 했어? 만약에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런 거를 이제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직원들이 나의 과정이나 내가 맡은 그 일이 있는데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이 사람이 옆 부서에 있는 사람이 날 팔로우하진 않잖아요. 그 과정 같은 건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기록을 잘 남기고 이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듣고서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보다 이쪽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은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저도 그 부분에 약간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못했어? 뭐가 잘못이야? 질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제가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만약에 잘 안 됐어. 잘 안 되면 또 다시 그 방법을 공유하고 만약에 잘 됐어. 그렇게 했더니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직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따로 DM을 보내주셔도 좋지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최대한 20분, 25분, 20분쯤에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참 20분에 끝내는 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널이나 뭐 그런 거 피드백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제가 오픈 채팅방을 저도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또 아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오픈 채팅방 생각은 없는데 그것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픈 채팅방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께 또 좋은 글귀나 이런 걸 주고 또 브랜딩 같은 거에 대한 좋은 방송이 있으면 그것도 추천해드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정리한 걸 공유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조심하고 있어요.